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방구석 제가 양으로 뭐 여러 가지 어,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전기차 아이오닉을 계약했습니다. 음, 전기차 아이오닉을 계약한 이유는 솔직히 제일 큰 게 디자인 때문입니다. 솔직히 전기비하고 석유하고 그렇게 가격을 따지지 않고 디자인면하고 제가 필요한 게 조금 CUV 스타일이라 가지고 일단 아이오닉스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. 일단은 지금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. 이번 년에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내년 한 1월, 2월 달에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때 가봐서 또 알 수 있겠죠. 옵션은 거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용 구동만 했습니다. 일단 제가 지금까지 타고 다녔던 차는 아반떼입니다. 아반떼 MD 2011년도 거죠. 한 거의 10년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. 그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옵션 한 개도 없이 깡통 차량으로 오토로로 타고 다녔습니다. 제가 깡통 차량을 타고 다닌 이유는 제일 큰 게 솔직히 운전하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운전에 대해서 조금 즐기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게 있죠. 그렇습니다. 운전하면 좀 어지럽고 잠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제 조금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지 예쁜 차보다 실용성이 그때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예쁜 차보다 실용성 있는 차를 사고 싶다고 했고 중고차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에 겁이 났습니다. 그래서 아반떼 신형차를 샀고 제가 이 차를 거의 폐차할 때까지 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새로 차를 사면 새 차를 뭐 팔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가지고 있어 가족들이 같이 사용할 건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아예 새 차에 사가지고 길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럼 새 차에 사고 폐차할 때까지 탄다면은 저한테 필요한 옵션이 아니면은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음 그때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옵션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아쉬운 게 다른 건 다 괜찮아요. 다른 건 다 괜찮고 이해할 만하고 제가 차를 구입할 때 없었던 옵션도 있었는데 사이드 미러 접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. 그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되니까 뭐 어디 주차장에 가서 나 세차장에 가서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될 때는 좀 그게 좀 번거롭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는 다음 차를 살 때 사이드 미러를 접는 걸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나중에 그냥 개조를 해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. 일단은 뭐 차에 그렇게 투자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한 신정이 되니까 이제 새로 차를 이제 뽑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차를 딱 둘러봤는데 가장 디자인적으로 그리는 게 솔직히 아이오닉 5였습니다. 제가 아이오닉 5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또 제가 가끔씩 배달 나가거든요. 사과 배달을 하는데 혹시 사과 필요한 사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사과를 배달하다 보니까 사과가 좀 실을 수 있는 좀 SUV나 그죠? 그러니까 사과를 크게 실을 거면 트럭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.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을 거면 SUV 정도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또 큰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좁은 골목길을 갈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큰 차보단 작은 차가 좋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또 아이오닉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조금 꼴찌입니다. 일단은 큰 차보다 작은 차를 선호하고 조금 편안한 공간보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근데 다 생각을 해보고 아이오닉 5를 그 디자인이 조금 뭔가 미래의 그 전기차 같은 디자인이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
그리고 왠지 선도 직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왠지 뽀대가 나는 겁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제 일단 아이오닉을 계약을 해놨습니다. 해놨고 기다리고 있죠. 그 전기차가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기차가 많이 경제적이진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를 15만 킬로를 10년 동안 15만 킬로를 탔습니다. 15만 킬로를 이제 한 기름으로 생각하면 1,8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거의 이제 차값만큼 들어갔죠. 근데 그거를 아이오닉하고 전기차에 대입하다 보면은 제가 아이오닉하고 전부 지원금까지 받아서 계산을 하면 한 4천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고 1,800만 원 하면 한 3천만 원 후반대 정도의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3천만 원 초반 후반 그 라인이죠. 그러니까 3천만 원대에 제가 뭐 차량을 구입하면은 1년 기름값을 먼저 지불한다고 생각하면은 아이오닉하고 그 차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.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가 3천만 원 후반대의 가솔린 엔진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름을 안 먹으니까요. 네,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오닉이 돈을 아낀다는 말은 이제 통용되지 않죠.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디자인이나 실용성 면에서 전기차가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앞으로 석유값이 쫙 올라가거나 하면 더 이제 실용성이 있겠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석유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할 것 같으니까요.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전기차를 바라본다면은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실용성을 따져서 좀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특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시승만 몇 번 해봤지 차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. 계약 한 내년에 받습니다. 전기차의 특유의 이제 그 내연기관차의 다른 게 있죠. 무게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묻습니다.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타이어를 더 큰 걸 써야 됩니다. 그 대신 토크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강합니다. 저도 이제 테슬라를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그 곡에 젖혀 있는 순간,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그걸 한 느껴보고 싶은데 테슬라는 또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험비가 또 아이오닉 5와 비교해서 더 높더라고요.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일단 현대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현대차를 구매하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 중에 한 개가 현대차랑 그 H자를 붙이기보다 아이오닉의 새로운 브랜드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기존의 현대차의 감성과 아이오닉은 이제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운 제네시스처럼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. 어쨌든 이제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전기차가 이제 구매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한 내년 2월 달 정도에 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전기차 영상을 올릴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전기 디자인이 예뻐서 전기차를 했다. 이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. 그리고 실용성 면이나 또 이제 경제성 면에서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아직까지 일반인은 전기차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. 무엇보다도 제가 1년에 15,000km 가고 있으니까 한 그 2배 정도 가시는 분 정도면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걸 1년에 3만 km 이상은 타셔야 전기차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죠. 근데 저도 나중에 그게 키로수 이렇게 이동 거리감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.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
전기차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한 개가 충전 단소가 개인의 충전 단소가 있는 사람이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불편한 게 많고요. 저는 다행히 개인의 충전 단소를 일단 확보해 놓고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. 어쨌든 전기차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은 한번 제가 한 2월 달에 한번 그 차가 오면은 한번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.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. 아휴, 예약을 해놓고 또 4개월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좀 힘드네요. 이상입니다.